청와대인데요. 활짝 열린 청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 2주가 지났어요.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 본관 실내와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정말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청와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 본관 앞에 이제 대정원에서 지난 22일 무려 27년 만에 열린 음악회가 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개방 특집 KBS 열린 음악회가 열린 건데요. 그러니까 1995년 5월 이때가 YS 정부 시기죠. 27년 만에 열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이후에 청와대를 처음 방문한 거죠. 당선인 그렇죠. 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청와대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처음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고요. 네. 또 김건희 여사 역시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함께 여는 오늘 또 희망의 내일이란 부제로 이번 열린 음악회가 개최가 된 건데 약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관람객이 선발이 됐습니다. 1,500명 선발이 됐고요. 그리고 청와대 인근 효자동 또 삼청동 주민을 비롯해서 6.25 참전용사 또 국가유공자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500명이 초청됐습니다. 브레이브걸스 인순이 씨 이렇게 대중 가수들과 함께 또 소리꾼 김유리 씨 장애인 연주단의 또 이 연주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22일 오전 11시까지 청와대를 관람한 인원 모두 3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내외가 이 열린 음악회를 찾았는데요. 관람 후에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해요. 생중계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죠. 여기에 이제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의 멋진 밤에 아름다운 음악을 같이 듣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이 열린 음악회 팬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 KBS 스튜디오에 아내와 열린 음악회를 보러 가기도 했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청와대 공간은 아주 잘 조성된 멋진 공원이고 문화재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날 공연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난 10일에 취임식이 열렸잖아요. 청와대 개방 행사, 청와대 국민품으로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로 기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청와대에서 열린 음악회에 대해서 고운 시선으로 좀 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일단 지금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방선거 국면에서 사실 민주당이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열린 음악회 그것도 왜 하필 청와대에서 하느냐라는 거죠. 이 역시 지방선거 지원에 공조하는 선거 개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공조하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면서 KBS에 대한 비판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KBS 행위는 정권 홍보 방송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냐? 라고 지금 비판을 하면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불리한 내용은 KBS 뉴스에서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KBS 언론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 수위를 높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공영방송을 위해서 과거 여당이었죠. 여당에서 뭐 했었냐, 민주당에서 뭐 했냐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소한 공영방송이 독립적인 방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거대 여당이었으면 그 거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야당이 되고 나서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개방된 이후에 청와대 시설 내부도 차례대로 좀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지난 23일에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던 춘추관 그리고 국빈을 맞이하던 영빈관이 이제 처음 시민들에게 좀 개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다라고 하는 기자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그쵸. 춘추관이죠. 그래서 뭐 더 접게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니라 춘추관 출입 기자다 이렇게 기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 춘추관 내부 공개가 되면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들한테 직접 입장문 발표하고 또 기자들이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네. 2층 프레스룸도 문이 열렸습니다. 프레스 센터 찾은 이 시민들 모습, 본인들이 이제 기자가 된 것처럼 포즈도 취하고 사진 찍는 이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춘추관과 함께 이제 영빈관도 공개가 됐죠. 사실 지금 낮 기온이 거의 30도를 육박하는 맞아요. 수준으로 덥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빈관 내부 들여다보겠다라는 관람객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땡볕에 1시간씩 서서 길게 줄을 서서 영빈관에 입장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 이 영빈관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국빈을 환영하거나 대규모 만찬을 열거나 또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각계 인사들 초청하는 또 뉴스 보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직접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행사를 열 때 활용됐던 장소가 바로 영빈관입니다. 뭐 요즘 SNS 보면 사실 이 청와대 방문했다, 이 청와대 곳곳을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 상당히 맞아요. 많거든요. 뭐 그동안은 이 외부만 찍었는데 이제는 내부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청와대 본관 실내 그리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곧 공개가 될 예정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26일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을 하고요.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본관 하면 대통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91년에 완공이 됐죠. 대통령이 진무를 보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가 개방되고 국민들한테 가장 많은 관심, 그러니까 이 공간은 꼭 가보고 싶어요 했던 공간이 바로 이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그리고 가족들이 쓰고 썼던,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간, 청와대는 공적인 공간이지만 그 가운데서 사적인 공간, 가족들의 공간이 바로 관저죠. 관저 내부도 개방이 되는데 10일 관저 뜰이 개방이 됐어요. 근데 사저 안쪽까지는 보기가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26일부터는 관저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관저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미리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화재청이 다음 달 11일 이후에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개방이 되니까 이 근처 이 삼청동 상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 청와대 가려면 마을버스 타야 되잖아요. 일단 마을버스가 인산 이내라고 합니다. 마을버스가 붐비고요. 그리고 청와대 사람들이 붐비면 당연히 인근 상권이 북적거릴 수밖에 그쵸.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경만 하나요? 먹거리 또 찾게 됩니다. 네. 식당들이 상당히 지금 손님들이 많다고 해요. 보통 11시부터 점심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곳 식당들 10시나 10시 반부터 찾아오는 이 관람객들이 그렇게 우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업시간을 앞당기는 식당들도 있고요. 또 여기 뭐 대통령이 찾았던 수제비 맛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난 겨울에 갔었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삼청동에 겨울이어서 찬바람이 분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국에 문 닫았던 상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비어있는 상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부동산에 그렇게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보다 좀 저렴한 것들은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곳도 상당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편의점도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품목별로 100%에서 200%가량 매출이 는 곳도 있고요. 또 사실 경복궁에서 청와대로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복 대여점이 그렇게 또 난리가 났다고 그렇겠네요. 합니다. 네. 한복을 빌리지 못해서 아우성인 사람들 그렇게 많다고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여행이 자유로워졌잖아요. 보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객들 앞으로 더 많이 우리나라를 찾을 텐데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관광에 있어서의 랜드마크가 청와대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또 한복 대여점 외국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뭔가 청와대 투어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청와대 같은 경우 지금 보면 2시간이면 충분히 투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보면 기대 이상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다 그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상춘제, 저도 아직 청와대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상춘제를 꼭 가보고 싶은데 이곳의 경관이 상당히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녹지원 하면 뭐 어린이날 행사 등 그쵸.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120여 종의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기도 좋고 또 볼거리도 많은 곳이어서 쉼터로 굉장히 적합한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춘제를 가게 되면 녹지원까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싶은 공간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아직 못 가봤는데 이게 완전히 개방되면 신청은 또 자신이 없고 완전히 개방이 되면 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활짝 개방된 청와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